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죠. 그래서 오는데 애로가 많았을 텐데, 어려운 걸음이 이제 헛되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보니까, 초시 합격반 설명해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한 30분, 그 정도 걸리니까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예정됩니다. 설명의 진행 순서는 로스쿨 재학 중이면 우리 학원을 잘 아는데 아직은 이제 입학 예정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우리 학원하고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학교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건데 본인이 속한 학교 합격률이 얼마인가 여기에 따라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변호사 시험 불합격률도 50% 넘으니까 왜 불합격을 하느냐, 또 어떤 유형인가, 아니면 대처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이고, 변호사 시험은 고득점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판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검사로 진출할 수도 있고, 법조 공직 진출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되는 부분이 변시 고득점이니까 아주 중요한 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판검사 준비 과정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 두 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 남은 기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로스쿨 3년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법시험 할 때는 점유율이 한 80% 이상이었어요. 수석 합격생을 10명 중에 8명이 우리 학원을 거쳐갔으니까 뭐 대단한 학원이었다. 그 다음에 현재는 행정고시 변호사 시험 합격생 수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우리가 4년을 이제 모아보니까 1000명이 넘는 합격생을 배출했어요. 그 다음 매년 수석이 배출이 되고 최연소 합격생이 배출되는데 변호사 시험이 우리가 한 300명 정도 배출하니까 로스쿨 몇 개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우리 현재 재수반의 학생들이 400명 있으니까 미니 로스쿨로 치면 10개 합친 것만큼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원장이고 헌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을 잘못 배우게 되면은 말빨로 이렇게 때우는 시험 아닌가, 과목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법학 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 시험 전체 누적 합격률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학교를 한번 보면은 예컨대 60%다 이렇게 하면은 5년 동안에 100명 중에 60명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0%가 오탈했다는 얘기입니다. 40%가. 그러면은 인하대 한번 볼까요? 인하대가 높게 되는데 그래도 23% 정도 학생이 오탈자가 됐다. 전남대 한번 볼까요? 여기는 25% 정도 학생이 오탈을 했다 이런 얘기니까 옷이 탈락을 했다 이런 거는 인생에 아주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로스쿨 3년, 그 다음 리타은이라고 1년 돼 있으면 4년, 그 다음 이거 하는데 5년, 이렇게 되는 건 10년의 세월을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오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원광대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40%가 오탈자니까 이거는 절반에 가까운, 절반을 조금 하이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오탈자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럼 5년 동안 이렇게 합격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최근 3년 한번 볼까요? 최근 3년을 보면은 서울대학이 86% 정도가 됐고 고해 시험 봤을 때 여러분이 3학년 때 시험을 봤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50% 이하 대학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인하대학이 48%, 그 다음에 전남대학이 51% 이렇게 되니까 100명 중에 절반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 여기 보면은 28%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거의 뭐 70% 이상 학생들이 거의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30% 정도 이렇게 합격한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많이도 불합격하는데 합격한 학생이 30%밖에 안 되면 질이 떨어져요. 예컨대 불합격자는 아주 공부를 못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은 저 위에 이렇게 상위권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학교 수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 학생이 30%가 되고 더 많은 학생이 70% 떨어지는데 전체적인 평균이 이 정도 걸쳐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합격하는 학생들이 평균 이하로 합격하기 때문에
합격하더라도 이 시험 성적이 핸디캡으로 계속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속한 학교를 봐서 이 정도면은 나도 위험하다. 이 정도는 나도 위험할 수도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첫 해 안 될 확률이 50% 이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럼 왜 불합격인가? 왜 불합격인가? 유형 이런 부분인데 학교별로 합격률의 차이가 이제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이 원인이 학교 쪽 책임인가 학생 쪽 책임인가? 그러면은 뭐 서울대학은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가? 아니면은 중앙대학도 학생들이 뭐 별나게 똑똑해서 합격률이 이렇게 2배, 3배 차이 나는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로스쿨 여러분도 이제 경험해 봤겠지만은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능력차가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마치 수능으로 치면 의대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고르듯이 로스쿨도 지금 그렇게 됐다.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 현상이 언제부터 두드러졌는가 하면 우리가 10년 가르쳐 오고 있으니까 한 4, 5년 전부터 로스쿨 진학하는 학생 간의 능력차가 별로 없어졌어요. 하더라도 머리 한두 문제 때문에 로스쿨의 레벨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이 학점률의 차이만큼 학생들의 개별적 능력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바로. 왜 그런가 하면은 원광대 학생, 제주대 학생 뭐 이렇게 학점률이 낮은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많이 오겠죠. 우리 학원에, 재수학원에. 여기는 뭐 많이 붙으니까 좋게 올 것이고 여기는 많이 와요. 주로. 이렇게 40%대 학교 로스쿨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많이 오는데 그 학생들이 합격률이 한 80% 됩니다. 이렇게 80% 되고 요 80% 됐는데 1000점 이상의 합격생이 25% 정도 나와요. 1000점 이상이. 1000점 이상이면 전체 한 500등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 학교 학생들이 와서 학원에 오면 합격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지는데 질도 되게 좋아요. 질도 되게 좋은 걸로 봐서는 원인이 학생에 있지 않고 학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학교가 그런 원인은 이제 작용인가, 주 원인인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학점률이 높은 대학이 학생들이 똑똑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면은 요 학교들이 사법시험을 합격시킨 경험이 오랫동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들이 연년이 이렇게 내려온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채점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들의 첨삭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문제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이 학생들이 합격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데도 인식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 예컨대 뭐 제주대학에서 옛날에 사법시험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동아대학이 나오는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 기준으로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쭉 누적되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전공은 법학하고 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세상은 전부 있는데 이렇게 인식하니까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합격률의 차이가 극적으로 갈라진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학교 측의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변동 불가한 상황이 상수해요. 학교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안 변해. 그럴 수밖에요. 선생님들이 계속 같은 선생님들이고 바꾼다 하더라도 일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 커리큘럼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않으면.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미니 로스쿨이나 지방 로스쿨이다 메이저를 제외하면은 핸디캡이 이미 발생했어요. 여기 시험 성적마저 낮다 이렇게 하면은 핸디캡이 2개 생기니까 원래 우리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생들을 배출하고 보니까 취업이 잘 안 돼요. 그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 갈 데 없겠어 있겠지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데가 안 돼. 그 심지어는 아직까지 안 되는 일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조금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오겠습니다. 개인으로 왔을 때 개인 간에 또 학교는 이제 상수다 이렇게 보면은 개인 간에 편차가 생기는 거죠. 이게 법학의 특성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해요. 학생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법학은 유에서 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큰 유에서 무까지는 아닌데 표현을 내가 이제 과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법학은
이만한 자료들이 있으면은 이걸 읽어가지고 핵심을 이렇게 추려내는 훈련이에요. 근데 경영학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요만한 걸 배워가지고 이만한 걸 창조를 해내는 게 경영학이고, 문학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온갖 시를 지어내고 말을 만드는 게 문학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훈련을 받고 와요. 이 훈련을 받고 오는데 법학은 이겁니다. 예컨대 판사님이 글을 쓴다, 판결문을 쓴다 하면은 수많은 자료를 보고 판결문을 써내는 거죠. 그 추리는 작업이에요. 검사들도 수많은 증거를 보고 법정에 갔을 때 의미가 있는 증거만 가지고 공소장을 쓰는 것이고, 변호사들도 수많은 자료를 보고 소장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경영을 전공했으면은 이렇게 예컨대 뭐 이런 거죠. 아까도 예를 들었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남극에 가서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한번 팔아보는 마케팅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되니까 요만한 걸 주면은 이렇게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고, 국문학과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조를 해야 되는 훈련인데, 이 훈련의 방식을 이렇게만 하고 왔는데 법은 반대로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약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공부 초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이에요. 이걸 인식하면은, 아, 법학이 줄이는 학문이 있구나, 이게 본질이구나, 구조가 중요하구나, 논리의 탄탄함이 중요하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면은 보는 눈이 떠지니까 금방금방 하는 것인데, 이 사고를 가지고 계속하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익혀지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3번 보면은, 일단 로스쿨 진학하면은 학교에서 학부 때 괜찮은 성과를 낸 학생들이고, 또 내가 로스쿨도 이렇게 힘들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면은 변호사 시험을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안이한 인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붕 뜰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본 대로 절반은 안 된다. 그리고 절반은 안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절반 되는데 질이 높게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니까, 절반 정도가 되는 학교다 하면은 합격생이 또 절반 정도가 질이 낮게 된다, 이걸 인식을 좀 해야 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 확보가 부족한 겁니다. 그냥 들어가면은 뭐 로펌 같은 데도 인턴도 가고 하니까 마치 내가 벌써 이렇게 법조인이 됐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붕 뜰 수가 있어요. 방학 때도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좀 붕 뜬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공부 시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전문성 연결에 대한 비효율적인 학습을 합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법학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읽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데 막 혼자 막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간단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달리기 많이 하는데, 간단한 달리기도 배우면 빨리 가요. 그 부상도 방지가 되고 멀리 쉽게 갈 수가 있는데, 공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게 전문가의 도움을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실전과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으라 하니까 학원 강의만 계속 듣는 겁니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계속 시험을 보고 채점받고 첨삭받고, 그래서 잘못을 깨달은 상태에서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은 강의를 들어도 머릿속에 법학 구조가 없이 듣는 강의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강의 들음에도 불구하고 학경열의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들도 실전에 적합한 강의를 듣지 않고 있다. 그 강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금 듣는 기가 없는데 똑같이 그냥 무의미하게 강의를 들으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변호사청 고득점 합격이 또 법적 공직 진출을 왜 해야 되는가? 법조계 환경이 바뀌고 있죠. 변호사 수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입학하면은 졸업하고 나가면은 3년이 흘러요. 그러면은 벌써 변호사가 6,000명이 더 늘어나. 6,000명이.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30대 초반이니까 20대 후반인가요? 그럼 30대 초반? 30을 치고 30살부터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30살부터 한 45까지 이때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걸 전제로 하면은 앞으로 15년이 흘렀다 이렇게 하면은 변호사가 3만이 늘어요. 3만 명. 현재도 지금 약간 포화 상태다 이렇게 하는데 3만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은 개인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개인이 뭔가를 갖추지 않으면은 이거는 경쟁에서 아주 힘들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부분인데 경기가 안정화된다 이렇게 봐요. 경기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미 선진국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법적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새로운 회사가 막 생기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수요도 제한되어 있다. 그 다음 AI 발전이다. 업무 환경이 바뀐다. 이거는 AI가
전문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AI를 자유롭게 다루는 로펌이, AI를 자유롭게 다루는 전문가가 많은 사람들을 대체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던 일을, 100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처리하니까 99명의 잉여가 되어버린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마 진출하게 되면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결과로 법적인 위상이 다원화되는 거죠. 옛날에는 변호사 이렇게 하면 일정 소득이 보장됐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 본격적인 경쟁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니까 법적 환경이 변했다. 그러면 안정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법적 공직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가고 싶다. 이걸 떠나서 지금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게 여의치 않으면은 변호사 시험 1000점 이상은 득점을 해야 됩니다. 이 1000점 이상이 상위 25% 정도예요. 상위 25% 정도. 상위 25% 정도 해야 되니까 이 상위 25%에 들지 못하면은 로펌에 가기가 힘이 들어요. 주요 로펌에. 그 다음에 사내배원 채용할 때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1000점이 넘는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다 되더라고. 근데 1000점이 안 넘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취업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좋지 않은 데로 이동을 하니까 이거는 장래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경력이 쌓이지 않는 겁니다. 1000점을 꼭 넘기자. 이런 부분이 1000점을 넘기면 이리로 가는 길도 열리고. 우리 학생이 하나가 작년의 학생인데 졸업시험을 통과 못해 사고 내온 학생이 있는데 1160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연락 왔는데 판사시험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시험 성적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판사 과정인데, 그럼 판사 과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잘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또 로스쿨 가면 충분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로클로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정보가 전달되니까 일단 요약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압도적인 성적을 내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 검사로 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검사는 이런 면허증이 있으면,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해요. 근데 학생들이 여기다 인식을 못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인회계사 따면은 검사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수월한데, 안 했다 이걸 전제로 하면은 요약하면은 검사는 특히 판사보다는 학점이 중요합니다. 내신이 중요해요. 내신을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형사법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형사법만 한다고 또 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니까 학점 관리를 치열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은 판사 과정이나 검사 과정이나 큰 테두리로 보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돼. 효과적으로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할 뿐이고 성과는 더디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로스쿨 입학 전 2개월의 중요성인데, 일단은 모두를 열심히 준비하고 옵니다. 준비하고 오는데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준비한다 이런 학생은 또 드물어요. 우리도 보면은 신림동에 이렇게 로스쿨 입학한 학생들이 붕 떠서 다니는 게 보입니다. 민법 체계를 두툼한 거 하나 지고 이렇게 학원 수업만 듣고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는 경쟁이 확보 안 돼. 그건 누구든지 하는 거.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의미는 없다. 그 다음 일단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들어가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는 시험에 도움이 안 되고 법학을 높이는데 역할이 없어요.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돌이킬 수 없다. 1학년이 흘러가 버리면 2학년이 또 흘러가 버리고 3학년 때는 또 전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바탕이 없으니까 이거는 재수까지 가게 된다. 여러분들 재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괴감이 말이 안 해, 이게 로스쿨. 일반인들은 로스쿨 가면 끝이 났고 변호사는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본인이 안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인식으로부터 되게 저평가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꼭 시험이 돼야 된다. 한 번에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로스쿨 3년이 법학 공부를 익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 사법시험 있을 때는 1차가 객관식이고 2차가 주관식이고 연수원에 가면은 기록형을 공부했는데 로스쿨 3년 동안에 그걸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에. 그러니까 법학 공부를 익히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편법으로 막 하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3년도 부족한데 1학년을 붕 떠서 보냈다. 겨울방학을 잘 못 보냈다.
이렇게 해버리면 2학년이니까 2년밖에 안 남는 것이고 2학년까지 잘못 보내면 1년이 남는 것이고 그때는 회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다. 그 로스쿨에 낙오자도 많이 있습니다. 로스쿨에 낙오하게 되면은 있는 데미지가 되게 커요. 낙오하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이 휴학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그 다음 복학을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스쿨의 법학 수준이 높지 않은데 거기서 낙오를 했다 이런 얘기는 자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혼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낙오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지 의미는 없다. 그 학생들이 출발점부터 안 해야겠다 이런 것이 누적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6번 내신 관리는 해야 됩니다. 결국은 법조 시장에 가면은 보는 것이 내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성적 전점 이거니까 관리가 안 되면은 취업을 하더라도 낮은데 법조 공직으로 간다 이건 불가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를 목표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혹여라도 기회가 당시는 안 오더라도 기회를 나중에라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리는 겁니다. 남은 기간 유의할 점입니다. 본인 소속 학교 변시 합격률 이거는 인식을 해야 되고 들어가면은 판검사 합격률 이것도 의식해야 되고 예컨대 판검사 합격률이 10%다 이렇게 하면은 10%다 이렇게 하면 내가 10%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변시 합격률이 뭐 50%다 이렇게 하면 50%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럼 내가 법조 공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학업 성과가 압도적이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건 아직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못할 겁니다. 기본서 위주로 튼튼히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은 이제 법이 민사법, 형사법, 공법 이렇게 하는데 공법은 이거는 가벼운 부분이고 민사법이 이게 법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예요. 그 민사법을 통해서 법의 논리를 익히게 되는데 이걸 학생들이 만기장 이렇게 작은 책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서라는 책들이 있어요. 기본책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서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쓴 책이 있고 학원 선생님들, 학원 강사들이 쓴 책이 있는데 교수 기본서 보지 말고 학원 강사 기본서로 봐요. 교수님 기본서는 예전은 질들이 괜찮은데 사법시험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될 때는 한 권을 내면은 막 5만 부 이렇게 팔리니까 돈이 되는데 지금은 내더라도 돈이 안 되니까 책을 쓰는 사람들이 상대로 줄어들었고 책의 퀄리티는 개선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있어요. 비효율성이 있으니까 학원 강사님들 중에 정평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민사법은 꼭 기본서로 해야 되고 또 절차법인데 이거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법을 말하는 것인데 절차법도 기본서로 꼭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절차는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을 잘 써놓은 책을 익히지 않으면은 단락적으로 익히게 되면은 절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돌아가면 꼭 남이 뭐라고 하든 민법은 기본서로 본다. 그 다음 민사소송법도 기본서로 본다. 형사소송법도 꼭 기본서로 본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은 예컨대 민법이 한 1200페이지 됩니다. 기본서가. 지금 많은 것 같죠? 많은 것 같은데 하루에 한 30페이지 보면은 40일이면 봐요. 40일이면. 하루에 30페이지면 40일이면 보니까 이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작업을 미리 안 해두면은 3학년 때 가서 예컨대 책 한 권 보는데 40일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400에서 500페이지짜리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력은 안 들어요. 그건 경쟁권에 있는 거고 운이 좋으면 시험이 되고 운이 안 좋으면 시험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학교 합격률 50%다 이렇게 하면 욕이 있는 거예요. 욕이. 근데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은 예컨대 처음에 볼 때 40일이 걸렸으면은 두 번째 볼 때는 더 줄어들겠죠. 하루에 30페이지 봤는데 두 번째 보면은 봤던 거니까 50 하면은 20일이면 보니까 세 번째는 하루에 100페이지 본다 하면은 곱하기 12일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 선발된 학생들이 왔으니까 열심히 하겠죠. 효율성이 중요해요. 공부를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컨대 뭐 다시 리트를 본다 이렇게 하면은 리트 임박했을 때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거기 더 열심히를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한다 이렇게 하면은 10시간은 남들도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 10시간 안에서 효율성이 2배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게 20시간이 되는 것이고 10시간인데 효율성이 0.5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5시간이 되는 것이고 효율성이 3배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게 30시간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효율성 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효율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법학의 특성을 잘 익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법학 특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몰라. 근데 아까 봤지만은 여러분 학교에서는 배우는 게 없습니다. 대학원이니까 배우는 게 없어요.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통해서 어떤 효율성을 터득하고 법에 갖는 고유 특성을 터득해서 내가 법학의 정점으로 접근한다. 이게 구조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두고 꾸준히 점검을 받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학원의 담당 변호사님들이 있어요. 그 지금 시기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을 받아서 가야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입반대상 로스쿨 입학생입니다. 일단은 판사, 검사, 법적 공직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스쿨 입학한 다음에 내신 성적을 내가 압도적으로 하겠다. 고1 때 내신이 끝까지 가는 것과 비슷하게 로스쿨도 똑같습니다. 2학년 톡 바뀌는 친구들이 부분적으로 있지만은 많지 않아요. 그 다음 6번에 일일 성공 한 10시간 이상 공부하자. 지금 그대로 두게 되면은 입학할 때까지 일단 연말에 여행 가고 가족도 또 수고했다고 같이 가고 친구들하고 들떠 있고 이렇게 하면은 로스쿨 들어가서 고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 판검 대비반이 2개월 하죠. 2개월 한 다음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도 지원을 좀 해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주말에 현장에 와서 또 공부를 하고 첨삭을 받고 이렇게 해서 뭔가는 좀 압도적으로 해야 돼. 압도적으로. 특히 1학년 때. 이렇게 하면은 쭉 이렇게 탄력이 붙어요. 근데 1학년 때 잘 안 해두면 2학년 때 탄력이 떨어지고 3학년 때 탄력이 떨어지고 1학년 때 탄탄히 해서 예컨대 1학년 때 민법을 이렇게 봐가지고 한 3회독 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학교 올 필요 없어요. 혼자 해도 충분해. 근데 이게 강의를 듣는 그 시기로 볼 때는 로스쿨 3학년들이 가장 많이 듣는데 왜 많이 듣는가 하면 1, 2학년 때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시험 임박하는데 실력은 없고 하니까 강의 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공부는 초기에 강의를 많이 듣고 시험 임박할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강의 의존도가 떨어져야 돼. 그 길로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 학교 다닐 때 하고 또 여름에 와서 또 바짝하고 단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게 주려는 그 다음 학교 돌아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확 할 때가 있고 학교 돌아가서 학교 리듬에 맞춰서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로스쿨 3년을 효과적으로 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수강생 혜택인데 오면은 우리가 전용 학습실이 있고 지정자석제로 하고 개인 사물함도 제공하고 우리 현직 변호사 직접 채점하고 첨삭합니다. 강평도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영상도 무료로 지원해주고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학사 일정인데 아침에 10시 10분부터 12시 40분까지는 형사법하고 공법이 진행이 됩니다. 이따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식사를 한 다음에는 민사법이 진행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형사법과 공법이 진행이 되고 오후에는 민사법이 진행되는데 조금 더 상세히 보면은 우리는 무조건 시험 보게 합니다. 무조건. 시험을 무조건 봐야 돼요. 왜 이제 시험이 필요한가 하면 모의고사를 보지 않으면은 실전에 적합한 훈련이 안 돼요. 그냥 책을 만연히 읽게 되고 책을 읽는 목적이 시험에서 답안을 잘 현출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목적과 분리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모의고사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만 자습이 이어져요. 목요일만. 월화수 시험 보고 금토 시험 보고 목요일은 월화수에 밀렸던 공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고 오전에 형사법이 진행되는 기간의 형사법을 행정법이 진행되는 기간의 행정법을 그 다음에 식사를 충분히 하고
오후에는 3시간 민사법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은 자율학습 이어지고, 그 다음에 혹여라도 본인이 더 심한 지도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가 지도하는 심화 그룹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수업을 따라가는데 형사법은 잘 하겠는데 민사법이 아직도 불안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개별 지도를 요청해서 개별 지도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야 됩니다. 이게 심화 그룹 지도인데 이거는 1개 반이 정원이 4명입니다.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고 이 부분은 비용이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상세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 자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과목은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법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민법이 약하면 계속 약해. 민법은 중고등학교로 치면 수학 비슷한 과목이고 헌법이나 행정법 이런 부분들은 사탐이에요. 사탐 정도 이렇게 되니까 가볍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일 일정을 보면은 50점짜리 시험을 매일 봅니다. 목요일을 제외하고 9시 반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그 시험이 끝나면 10분간 휴식, 그 다음 2시간 반 수업, 그 다음에 식사, 민사법 3시간 수업, 그 다음 자율학습 1타임, 그 다음 저녁 식사하고 자율학습 2타임, 3타임. 이거 3, 4 돼 있는데 2, 3으로 바꿔야 돼요. 진도에 맞춘 자율학습 2, 진도에 맞춘 자율학습 3, 그 다음에 귀가를 하든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더 하고. 그래서 아침 9시 반부터 정규 커리는 10시까지. 또 11시까지 하겠다 하면은 11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학습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벌점 제재 기준은 일단 휴대폰은 쓰면 안 됩니다. 수업 중에는 휴대폰 쓰지 말고 쉬는 시간은 가능하고 다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설을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와 있는 것이 본관입니다. 판건관이고 뒤쪽에 우리 별관이 있는데 우리 수업은 여기서 진행이 될 겁니다. 시설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강의실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주로 하게 되는 공간은 이 공간입니다. 별도로 있어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봐도 잘 모를 거예요. 이 분은 성균관대 로스쿨을 작년에 퇴직하신 분인데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행정법을 담당하고 계시고 이 두 분은 유명하시죠. 여러분 로스쿨 다니면 할 거예요. 아직은 다 낯선 분들이겠지만 여기는 이관영 변호사가 민사법, 또 김영지 변호사가 민사법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형사법입니다. 이건 정영수 변호사가 여기에 보니까 변호사 시험에 1112점을 받았네요. 1112점이면은 전체에서 한 40등. 그 다음 객관식 선택형이 141개면은 전체에서 한 5등 정도. 여기는 박진 변호사는 서울대학 졸업하고 박사과정이 있으면서 부산대 로스쿨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고.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좀 됐습니까? 예.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별 질문이 있나요? 이따 마치고 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